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이란 이스라엘이 심상치가 않은데 음. 우리가 걱정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큰일이다. 그렇죠. 뭐든지 막히면 큰일이죠. 네, 막히면 큰일이다. 주방 하수구라도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 난리 난다. 네. 그래서 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이 저 열심히 취재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대박이지. 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몰라. 네. 야 우리 동네가 이런 거 있어라는 걸. 신문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큰일 난다. 그 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호르무즈에 대해서 거의 호르무즈에 한 20년쯤 산 주민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 반응 좋으면 예. 저희가 아랍어 이런 걸로 자막 따라서 네, 그 동네에 한번 뿌려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상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호르무즈 한평생. 아니 어제 저녁에 본인이 호르무즈 갔다 오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겨우 말렸습니다. 네, 호르무즈 예, 한평생을 바친 호르무즈 전문가. 네, 김상훈 기자님. 네. 네, 뭘 알아야 됩니까 일단? 네. 뭐 사실 전쟁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예.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이란이 자꾸 계속 한 40년 동안 울고 먹는 카드가 우리 자꾸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네. 근데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뭐 사실 바다잖아요. 바다라고 하면 그 해협을 이란이 다 감싸고 있지 않는 이상 예. 분명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랑 이렇게 나누어서 영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쟤네들이 어떻게 봉쇄를 한다고 하는 걸까? 바다인데 이란은 그러니까 이란이 예를 들면 부산과 일본 사이에 대마도 사이에 있는데 요 좁은 바다가 네. 한국 바다냐, 일본 바다냐, 뭐 서로 뭐 그런 얘기를 할 그렇게 수 따질 있으나 수 있죠. 그 사이를 일본이 봉쇄할 수 있냐, 한국이 봉쇄할 수 있냐. 그렇죠. 네. 좀 이상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한 40년 동안 계속 이란이 울고 먹었는데 예. 그러면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을 하는데 예. 그럼 얘네들은 우회로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게 한 뭐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막히더라도 그럼 네. 다른 데안은 뭐가 있느냐? 그렇죠. 호르무즈가 솔직히 어디쯤인지 그림 좀 보면서 네. 할까요? 정확히는 좀 몰라요. 일단 정확히 호르무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요거는 예. 호르무즈가 얼마나 중요하냐? 일단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요충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전 세계에 많은 요충지들이 있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 그다음에 여기는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예. 해망봉 이런 예. 식으로 많은 요충지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다. 동그라미가 제일 크네.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이게 예. 무슨 21이라는 숫자가 어떤 뜻이냐면 전 세계에서 그 운송이 되는 석유의 20%가 조기를 이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16%는 멜라카 해협을 지나고 5.8%는 희망봉을 돌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진짜 정말 여기가 막히게 되면 5분의 21%, 예. 5분의 1이라고 하는 원유가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지는 걸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란이 한 40년 동안 계속 이 카드를 써먹는 거겠죠. 유조선 알겠습니다. 업계 뱅뱅사거리.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페르시아만 이게 중동 와. 지도입니다. 예.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마린 트래픽이라고 해서 예. 이 빨간색 점들이 화살표들이 유조선의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유조선이고 이 녹색이 그 카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 같은 예. 화물을 나르는 선박인데 보시면 빨간색 선박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 방향을 보시면 다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이란, 예. 쿠웨이트, 그다음에 카타르까지 바레인도 있고요. 아.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유조선이 한 90%가 다 아시아로 갑니다. 산유국들의 석유를 아시아 쪽으로 뽑아내는 일종의 뭐 출발하는 항구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동산 원유가 한 1,500만 배럴, 일평균 1,500만 배럴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요. 하루에 예. 1,500만. 하루에 1,500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우리나라가 평균 소비량이 석유 소비량이 260만 배럴쯤 됩니다. 예. 1,500만 배럴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 정도 물량이면 미국 전체가 쓰는 물량이랑 같은 정도의 기름이 하루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미국 전체에서 쓸 만한 게 하루에 요길 지난다. 맞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1억 배럴 정도 전 세계가
캐서 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하루에 1억 배럴이 지구에서 생산되는데 1,500만 배럴이 저 앞을 지난다는 말이죠. 대략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건 원유만 따졌을 때고 카타르에서는 또 LNG가 나옵니다. LNG에 엄청 그렇죠. 많이 나오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LNG 수출로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카타르예요. 카타르. 그다음이 호주고 어. 이번엔 최근에는 저기 뭐지? 미국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LNG를 수출을 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가 막히게 되면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는 원유의 20%가 막히고 LNG도 20%가 막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해요. 근데 이란이 어떻게 저길 봉쇄한다는 걸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던 게 이런 건데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정확하게 조금 자세히 나타낸 저 동네 지도입니다. 지도다. 예. 맞습니다. 확대 보시면 지도? 이쪽 위쪽이 이란이에요. 이란. 위에가 그다음에 이란. 네, 이쪽에 그 옅은 회색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예. 그다음에 여기 반도의 짙은 회색이랑 밑에가 오만입니다. 오만. 네. 아니 오만은 저렇게 나라가 중간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배로 타고 가야 되나? 어째 저렇게 돼 있냐? 저 웬만하면 저 수압해가지고 저도 저도 좀 붙여주고 저 위에 거는 네. 니네가 나라 아, 영토가 왜 오만 이렇게 진짜 되는지는 특이하네. 정확히 제가 취재를 세상에. 못했는데 예. 와. 아무튼 여튼 여기가 그 폭이 짧은 곳은 39km 정도가 됩니다. 예. 39km. 네. 보통 우리가 영해라고 부르는 게 12L이잖아요. 예. 그게 22km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란이랑 오만이랑 영해를 나눈다고 하면 정확히 중간에 있는 절반선을 이렇게 나눠야 될 텐데 네. 오만도 어찌됐든 한 그 본인들의 저거 뭐죠? 그 39km 폭에서 적어도 20km 정도는 서로 자기들 거라고 그쵸. 주장할 수 있다. 오만은 본인들의 영해가 맞는 거예요. 국제법 상으로는. 예. 근데 이게 이란이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이건 옛날부터 우리 바다였다. 저기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맞습니다. 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1982년에 유엔이 해양법 협약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다들 영해, 그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서로 다퉜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유엔이 채택을 하면서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까지 한다. 이제 그러면 유엔에 있는 가입국들이 다 협약을 채택을 하고 이제 국내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이게 국제법이지만 국내법으로 이게 예.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비준하지 않았어요. 아, 너희는 너희 주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주장이 있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는 우리 바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다가 전체가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예. 오만이나 UAE는 니네는 바다가 없어. 이유는 묻지 마. I am 이란. 그렇죠. 너희 해변까지 다 우리 거야.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이쪽을 봉쇄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아부 무사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예. 그 위에 레서 툼부라고 하는 섬이랑 그레이터 툼부라고 하는 섬도 있어요. 예. 이건 뭐 작은 tum부, 여기는 큰 tum부 뭐 이런 느낌인 그 건데 정도 단어는 저희도 알죠. 원래는 툼부를 모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에서는 원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는 과거에? 분들, 네, 예, 과거에는 그렇겠지, 근데 그렇겠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원래는 영국 자치령이었습니다. 예. 1971년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이 이 자치령을 가지고 있을 때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90년 이때쯤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한참 이렇게 몰락할 때잖아요. 예. 그때 여기다가 영국이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네. 이거 우리 땅이야. 네. 그래서 저 섬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자치령을 가지면서 여기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가 1971년에 UAE가 이제 독립을 해서 그 국가가 되는데 예. 그 독립을 선언하기 며칠 전에 이란 팔레비 왕조가 왕실 해군을 보내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아, 저 원래 그러니까 작은 tum부, 큰 tum부는 야. 원래 이란 거였고 아부무사까지 이 섬 세 개가 다 원래 이란 거였어요. 옛날에는 이란 거였는데 영국이 깃발을 꽂아서 한동안 영국 거였다가 맞습니다. 야, 우리 땅인데 영국이 들어왔으니까 영국 나갔으니 이제 우리 땅이야 하고 그렇죠. 이란이 다시 들어간 거네요. 그 주장도 아니고 그 UAE가 독립국가 선언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여기도 그 UAE 같은 경우에 토후국이잖아요. 예. 몇 개 그 뭐지 토후들이 모여서 만든 연방인 건데 예. 여기도 샤르자라고 하는 토후국이 있었습니다. 그 샤르자라고 하는 토후가 이란 왕실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우리랑 여기 내가 먹을 건데 네가 도움을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란이 왕실 해군을 파견을 해서 며칠 지나자마자 그냥 샤르자는 쫓아내버리고 본인들 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섬들에
실제로 주민들을 보내요. 예. 그래서 이란이? 이란이 주민들을 보내서 이주를 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면 너 땅도 줄게. 어. 그리고 집을 지을 거면 우리가 돈도 대출을 해줄게. 실효적 지배구나. 실효적 맞습니다. 지배.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12년 동안 사는 사람의 가족 중에는 남자 한 명은 우리가 병역 의무까지 면제해줄게. 면제해줄게. 야. 오랫동안 살아. 그리고 그레이터 툰부라고 하는 섬이랑 레서 툰부라고 하는 섬에는 실제로 군사 기지와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딱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란 말이에요. 저게 3개 섬을 이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해역에서 군사 훈련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나갈 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기 딱 좋은 섬들이네요. 그렇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봉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항행의 자유가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이란이 봉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지나다니는 배들은 다 이렇게 통행을 막을 수가 애매하겠네. 있는 거죠. 굳이 지나가려면 저 UAE 해안가를 따라서 지나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와. 바짝 근데 붙어서.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죠. 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시리크라고 하는 그 이란의 도시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란이 해군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예. 예.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선박들 쾌속정이거든요. 예. 사람 두어 명 탈 수 있는 쾌속정인데 이 선박을 수백 척을 여기다 놓고 이쪽 일대를 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경찰, 맞습니다. 해경. 예. 그래서 여기를 본인들의 그 어떤 영토 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무력으로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을 만한 무력을 갖춰놓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거는 UAE가 예전에 영국령일 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독립했으니까 우리 겁니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랑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사우디가 대장인 걸프 협력회의라고 하는 G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 여기를 통해서 계속 성명을 내는 거예요. 저거 어. 우리 땅이다. 저거 우리 땅이다. 근데 실효적 이란이 일단 집에 그쵸. 있고 주민도 살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이 방송을 한국에서 하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일본이 이 방송하면 그래 와 다케시마 데스 이런 얘기가 막 댓글에 올라오고 그러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독도는 항상 우리 땅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뭐 억울할 수는 있죠.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영국이 와서 깃발을 꽂았고 네. 그래서 영국이 나갈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민들 이주시키고 산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근데 UAE 입장에서는 보시면 어쨌든 UAE가 여기서 이쪽에서 그 원유를 캐서 이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란이 막고 있으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네. 입안의 가시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본인들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 저 세 개의 섬이 있다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군요. 그렇죠. 이 세 개의 섬과 이쪽에 해군 기지. 예. 이란이 작전 펴기가 좋기는 좋겠네요. 그러나 저 섬이 없다 하더라도 저 동네에서 이란이 제일 힘센 나라면 뭐 그냥 그냥 왔다 잠깐 갔다 하면서. 점령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걸 보고 이제 궁금한 건 네. 정말 이란이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한판 진짜 붙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점령할 거냐? 그리고 점령하고 나면 다른 나라들이 나라들이 와서 있겠냐? 뭘 어떻게 해도 저거는 난공불락이야. 점령은 그래서 아니고 봉쇄라고. 뭐 봉쇄든 네. 봉쇄와 점령은 보통 같은 용어로 좀 써주면 안 돼. 다릅니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어. 당분간 이거 뭐고 저 유가가 막 300불, 400불 폭등해도 저거는 못 푸는 거다. 저 이란 얘기가 이란이 하자는 거 해줘야 된다. 라는 상황인지 아니면 저 상황에서 이란이 해군을 동원해서 잠깐 봉쇄할 수는 있으나 저기를 봉쇄했다가 막 석유가 못 나오면 난리 날 전 텐데. 세계 연합군이 출동해서 이란을 폭격할 텐데 그러면 어차피 봉쇄를 하든 안 하든 금방 뚫리는 거 아니냐. 만약 후자라면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다들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 큰일 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네. 뭐 실제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게 예. 일단은 유가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그 이스라엘이 반격을 조금 해서 전면적으로 그 확대될 위기가 커지게 되면 유가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어요. 근데 봉쇄된 적은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말이에요? 언제냐면 한 적이 없는데 된 적이.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죠. 이란이 우리 봉쇄하겠다라고 봉쇄한 적은 없는데 네. 봉쇄가 된 적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 때 네. 그때 당시에는 중동 전체가 다 전쟁이잖아요. 예. 전쟁이기 때문에 중동 전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여기가 이란이 굳이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으로 그 어떤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봉쇄를 한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전시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위험해서 안 다녔다. 아, 동맹 도우지 마세요. 통행 금지 아. 잠깐. 야, 지금 전쟁하잖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아. 그리고 그때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1978년과 9년 사이 예. 그때는 이란에서 혁명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호메이니가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 혁명을 일으켰죠. 예. 근데 그때도 이게 국내 상황, 음. 이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정 기간 봉쇄가 된 적은 있었던 거죠. 예. 아, 하여튼 군대를 다 경계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진돗개 3.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국제법상 영해가 12헬이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힘센 놈이 그 바다를 가졌던 거예요. 예. 그럼 그때는 또 역시 석유가 못 움직여서 큰일 났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오일 쇼크가 터진 거죠. 네. 아, 그때도 오일 쇼크. 맞습니다. 어. 그 중동 전지 때문에 전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원유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뭐 해협이 봉쇄를 한 게 아니라 봉쇄가 된 거죠. 어차피 예. 지나가는 유조선이 없으니까. 예. 이란 혁명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오일 쇼크가 터졌던 건데 그때는 이란이 뭔가 뭐 예를 들면 미국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국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봉쇄를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란이랑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었어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위기감을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다 느끼기 때문에 그때 이란이 어떤 수를 썼냐면 그러니까 이란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려고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의 유조선들을 다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라크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이란은 수출을 못할 때고 그러면 우리가 수출한 것도 막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거야. 예. 이 봉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을 할 거고 그럼 미국이랑 이란이랑 싸우게 되면 예. 우리는 일이 그쵸. 커지는 거죠. 일이 커지는 건데 본인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한테 온판 깨질 테니까.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전략으로 사담 후세인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란이 봉쇄를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후세인의 함정이다. 봉사를 못한 거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란은 지금 미국이 미국의 반대, 미국이 하지 말라는 호르무즈의 봉쇄는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도 짧게 하거나 했다가 혼나거나. 했다가 혼나거나. 저도 어. 그래서 아니 이란이 그동안 미국한테 경제 제재를 그렇게 오래 당했고 요구가 많았는데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맘대로 그렇게 봉쇄하고 점령할 수 있는 거라면 벌써 그거 가지고 줬다 풀었다 하면서 미국이랑 협상했겠지. 근데 이게 봉쇄라고 하는 게 내가 봉쇄한다라고 해서 봉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그 해역을 지나고 있는 배들을 다 이렇게 막거나 납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지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너 왜 지나가? 너 그러면 너 아웃, 너 안 돼, 나한테 잡혀. 이런 식으로 네. 납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납포를 하려고 하는 순간 미국 해군이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납포를 못하게 하거나 예. 이런 식의 줄다리기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란은 봉쇄를 못하는 건지 봉쇄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효율적인 개입으로 봉쇄를 못하는 건지 이거는 뭐 선후 관계를 따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결국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 봉쇄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거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순간이 이란에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한 번도 못한 건 이건 봉쇄 못 하는 거다. 칼집을 너 뺀다 이런 아니 느낌일까? 빼봤자 요만한 칼 나오는 거고 이 자식 이거 떼 그러니까 빼봐야 의미 없는 거니까 안 빼는 거고 그러니 이거는 이란의 카드가 아닌 게 아니냐는. 근데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사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의 이란과 서구 간의 갈등은 그냥 갈등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란이 이판사판이 되면 그렇죠. 할복하듯이 그럴 수는 이판사판이 되면 그럴 수는 그러니까 진짜 있겠네.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되거나 혹은 너무나 그 이스라엘이 그 뭐랄까 예상하지 못했던 큰 반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면전이 될 테고 전면전이 된다라고 하면 뭐든지 할 그렇죠. 거다. 당연히 이거 자동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대비책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란이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버렸어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 외에는
혹은 미국이 가서 저걸 뚫어주기를 기대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뭐 방법이 있기는 한 게 음.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 이런 거거든요. 40년 동안 이란이 계속 저렇게 협박을 하는데 예. 그 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왜 이쪽으로만 계속 원유를 수출할까? 그러니까 원유 수출을 많이 할 때는 사우디가 900만 배럴 일평균, 최근에 한 600만 배럴 정도를 하는데 예. 그 중에 90%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합니다. 근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대부분이 이 그 페르시아 만 쪽에 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빼서 수출을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저쪽으로 지상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송유관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그 라스 타누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수출 기지가 있습니다. 예. 이쪽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을 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여기 이쪽 그 호르무즈 해협이 내 영토도 아니고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도 아닌데 이란이 맨날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해서 하다가 1980년도에 아예 그냥 파이프라인을 이 서쪽으로 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음. 그래서 1980년대 만들었던 이 송유관의 그 수송 용량이 일평균 500만 배럴쯤 돼요. 요즘도 맞습니다. 아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게 1,500만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일평균 수출량이 최근에 600만 배럴이니까 용량으로만 따지면 그 중에 한 80, 90%까지는 이 송유관을 통해서 홍유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은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는 8, 있죠. 90%까지는 저쪽으로 보내서 가니까. 야, 근데 저 말은 이란이 맘먹고 덤비면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우디는 했다는 거네요. 이미 했다는 거 1980년대. 그러니까 저런 걸 돈 들여서 만들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딱 원웨이면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 줄 압니까? 물론 이런 이유도 있기는 해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리디아라고 저기 사우디의 수도잖아요. 예. 이쪽에 있는 그 다 이렇게 정제 시설과 석유 수출하는 시설들이 몰려 있지만 이 서편에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제다라고 해서 그 사우디의 제2도시. 그러니까 이쪽에 인구들이 많이 몰려 살아요. 네. 이쪽으로 당연히 기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내수용도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수용으로 그 사우디가 일평균 한 300만 배럴 정도 쓰니까 예. 500만 배럴의 용량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중에 300만 배럴 정도는 내수용으로 쓰고 예. 200만 배럴 정도는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호르무즈 해협 맡길까봐가 아니라 내수용도 쓰고. 우리나라 겸사겸사. 경부고속도로처럼 겸사겸사입니다. 그냥 있는 송유가 아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도에 사우디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송유관의 용량을 지금 500만 배럴인데 예. 700만 배럴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네. 해서 2023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외신을 찾아봤는데 이게 완공이 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그 천연가스 송유관도 있는데 요거를 그 석유 송유관으로 바꿔서 일시적으로 2019년에 700만 배럴까지 올렸다는 기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700만 배럴 정도를 홍유로 뺄 수 있고 예. 그러면 내수 물량을 뺀 한 400만 배럴 정도는 수출할 수 있겠구나. 할수 있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뺄 수 있다. 네. 사우디 말고 다른 나라는 저런 대비가 없습니다. 사우디 말고 UAE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UAE가 야, 이런 거 어디서 잠시만요. 다 구해왔습니까? UAE가 신기하네, 이거. 이쪽 그 페르시아만에 유전들이 몰려 있는데 예. 아까 사진 보여드리면 요게 후자이라라고 하는 그 7번째 토우국이거든요. 예. 여기는 그 5만 만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송유관을 건설해 놨습니다. 어. 그래서 2015년에 여기는 완공을 했어요. 네.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15년에 완공을 했는데 UAE도 알았던 거죠. 이렇게 가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하지만 예. 언제 얘네들이 여기를 틀어줄지 모르니 음. 우리가 이 송유관을 만들어서 이 후자이라의 그 원유 수출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예. 수출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UAE가 일평균 한 26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는데 예. 이 송유관의 수송 용량이 한 160만 배럴 정도 되니까 60% 정도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렇게 바다로 돌아가지 말고 숏컷으로 육상으로 보낸 다음에 저기에서 맞습니다. 바로 나가자. 그렇죠. 사실 UAE가 이 호르무즈에 대한 그 위협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막 7조, 뭐 8조 이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송유관을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야, 조금 대비책들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네. 너무 큰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의 우회로 그다음에 UAE 우회로를 따지면 한 500만 배럴에서 많게는 600만 배럴까지는 그러면 적어도 평시의 수출 물량의 6분의 1 정도는 수출은 할 수 있겠구나. 예. 우회로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IEA 그 회원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략 비축률이라고 하는 거를 비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91분 정도가 돼요. 그럼 91분 정도를 수입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물량이 그 있으니까. 저장고에 있고 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예. 그러면 이 600만 배럴 정도 되는 물량과 전략 비축률까지 합하면 뭐 적어도 한 뭐 서너 달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그 정도는 서너 달 버틸 수 사이에 있는- 이란을 무릎 꿇리면 되는 거니.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별일 없는 야, 거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대비가 잘 돼 있네. 그래서 나 대비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 그렇다면 유가가 지금 이 가격이겠습니까? 벌써 비트코인보다 비싸져 있지? 예. 근데 그 이런 걱정이 있기는 해요. 예. 요 사진 걱정이 하나 있습니까? 보여드리면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여기 밑에 예멘이 있잖아요. 예멘. 이쪽 그 후티, 왼쪽 후티. 부분이 후티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고 네. 거기에 바벨 만데브라고 하는 해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도 그 호르무즈 해협이랑 비슷해요. 여기는 좁네요. 여기는 폭이 더 좁아요. 좁습니다. 좁잖아요. 예. 여기는 폭이 더 좁아서 예를 들면 이쪽으로 빼서 이 얀부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예. 얀부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올 때 네. 이 후티 반군은 시아파라서 이란 편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아, 맞게 되면 후티가 같이 도움을 주면 그렇죠. 양쪽 작전을 펼치면 맞습니다. 사우디도 수출할 데가 없다. 실제로 2019년인가 2021년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진 않는데 2011년 아니면 2019년일 거예요. 그때 그 이란과 미국 사이가 엄청 안 좋았을 때잖아요. 예. 이란이 핵 개발한다라고 해서 그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던 때가 2011년이고 그다음에 2015년에 핵 합의를 했는데 2019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는 바람에 다시 또 갈등이 심해졌고 예. 그때마다 예멘이 무슨 짓을 하냐면 드론을 보내서 이 그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을 폭파하려고 하는 그 사우디 작전을 성형 펼칩니다. 폭파한다는 게 맨날 저겁니까? 그렇죠.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극단적인 효과를 보게 그래. 돼요. 벌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아마도 양동 작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다 추정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후티 반군이 나서서 같이 바벨 나설 만데브 거고. 해협도 봉쇄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뭐 지부티 같은 곳에 뭐 예를 들면 중국 그다음에 미국 해군 기지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경우 이란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이쪽에 군을 파견을 해서 뭔가 봉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못하겠지만 이쪽에는 본인들의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당연히 사우디에서 기름 사와야 되는데 니네가 왜 막아? 라고 해서 그쪽을 뚫을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남아 있기는 하죠. 야, 저 밑에 후티 반군이 막더라도 위에 수에즈 운하로 넘어가는 건 그나마 유럽으로 가는 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유럽으로 가는 거는 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어려우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아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요게 사실 그 사우디나 여러 나라들이 예. 중동에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긴 했어요 예전부터. 예. 근데 남아 있는 게 1번이랑 2번밖에 없는데 이라크는 이 시리아를 좀 우회해서 터키로 가는 이 송유관이 있습니다. 이게 한 160만 배럴쯤 되니까 예. 요거는 뭐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량인 거죠. 예.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실어 와서 이쪽으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시아로 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렇죠. 호르무즈로 가거나 아니면 홍해를 지나거나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자고 미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뭐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희들의 그 뭐랄까 바람인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란이 봉쇄를 못하는 거고. 근데 원유는 그런데 사실 그 LNG는 답이 없습니다. 왜요? LNG는 보시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카타르 수출이 많잖아요. 최근에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송유관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제 카타르에서 UAE 그 후자이라 시라고 하는 곳과 오만으로 들어가는 이 그 뭐랄까
그 천연가스 수송관이 있습니다. 예. 무슨 색이 바다고 무슨 색이 육지예요 지금? 이 짙은 색이 육지고 어. 연한 색이 이게 바다인데 바다죠. 아. 이게 바다를 바다를 통해서- 건너 가지고 가스관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쓰는 물량의 한 그 30% 정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수송이 될 수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후자이라시에 LNG 수출 터미널이 없습니다. 천연가스는 수송할 때 기체로 수송을 하는 거예요. 굳이 액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예. 근데 수출을 하려면 이거 배에 실어야 되잖아요. 액화시켜야 되죠.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액화를 하는 설비가 있어야죠.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게 네.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후자이라시에는 LNG 그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설비가 없고 터미널이 없어요. 그럼 천연가스를 저기까지 옮겨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래서 UAE가 쓰려고 옮기는 거죠. 아. 오만과 UAE가 본인들이 소비를 자기네 하기 나라에서 위해서. 쓰려고. 맞습니다. 그렇게 종국적으로는 수출하는 것도 쓰려고 조금 소유관의 그 어떤 용량을 높여놓긴 했을 거예요. 나중에 네. 냉장고 생기면 수출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UAE가 2023년부터 뭐 이제 지난해부터 여기 수출 터미널을 짓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어지게 되면 우회로가 있는 건데 LNG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카타르산 LNG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장에서 아예 그냥 사라진다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LNG를 카타르에서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20%나 사옵니다. 20%? 네. 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중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예. 이게 지난해 기준이에요. 지난해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은 중동산이 72.5%나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가운데 있는 주황색 미국이 13.5%까지 늘어서 다행인 거지. 예.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동산이 거의 뭐 80%가 넘었었거든요. 카타르산 같은 경우는 20%. 그래서 네. 저건 만- LNG. 그렇죠. LNG. 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원유가 뭐 대부분 아시아로 오고 인도도 거치고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오지만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뭐 산유국이기도 하고 근데 네. 거기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여기가 막히면 러시아에서 사오면 되는데 한국은 러시아에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제재 때문에. 음. 그래서 한국은 만약에 막히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우회로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도 한국은 약간 불안한 구조네요. 불안하죠. 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원유 수입선을 조금 다양화하기 쉽지가 않은 게 예. 원- 장기 계약하니까 그렇죠. 뭐 장기 계약도 있지만 그래서 차근차근 바꿔가겠죠.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 황의 함유량에 따라서 그래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다르잖아요. 품질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유 시설은 딱 중동산에 딱 맞춰서 설계가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중동산이 그 황 함유량이 높은 중질유예요. 예. 근데 황 함유량이 높다는 얘기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두바이유가 더 쌌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유업체들은 정제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싼 두바이유를 사다가 정제를 해서 이제 팔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미국에서 그 셰일 혁명 때문에 싸게 싼 들어- 값에 예. 텍사스산 그 경질유가 나오기 때문에 네. 가격이 역전되기도 하고 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정유업체들이 그 중동산 중질유 유황 중질유에 맞춰가지고 정제 시설을 다 고도화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표냐면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석유 정제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석유 제품들이 나오는지를 쭉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경유가 28.5%로 가장 많이 나와요. 예. 나프타가 24.9%로 가장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타겟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율이 나오게 공장이 설계가 돼 있죠. 공장이 설계가 돼 어.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 그 휘발유가 절반, 그다음에 4분의 1이 경유 이런 식으로 정제가 되는 게 그 본인들이 갖다 쓰는 원유에 맞춰서 본인들이 뽑아내는 석유 제품 타겟하는 제품의 수율을 가장 높이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네. 미국은 경질유거든요. 저유황 경질유에서 요걸 갖다가 쓰게 되면 뽑아낼 수는 있지만 수율이 안 나옵니다. 경질류가 더 많이 나올 거다. 휘발유가 너무 많이 나온다. 아니죠. 이제 뭐가 더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수율이 원래 내가 뽑고자 했던 석유 제품의 수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예. 러시아산 중질유를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잘렸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산 경질유를 가져다
유럽에 있는 정유업체들이 정제를 했는데 네. 근데 그랬더니 경우의 수율이 1.5%포인트가 내려가더라. 아, 러시아산에서 미국산으로 바꿨더니 맞습니다. 수율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1.5%라고 하는 숫자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블룸버그 그 뭐 분석한 기사를 보게 되면 유럽에 있는 전체 정유 시설들이 그 낮아진 수율 때문에 일평균 경유가 150만 배럴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일본 그 독일이랑 영국에서 쓰는 경유를 합친 것만큼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 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수입선을 바꿔 가지고 뭐 미국 마인 알겠습니다. 안 나를 가져올 수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다양한 영어 자료들을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호르무즈 해요. 초반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다 듣고 보니까 완전히 안심은 안 되고 그러네요.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유가가 올라가면 그때라도 따라붙어서 유가 선물이든 뭐든 사야 되냐, 아니면 올라가면 그때는 숏을 쳐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얼마나 할 수 있고 그게 유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방송 못 듣고 그냥 다른 신문이나 봤으면 모든 신문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럴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럴 경우에는 유가가 난리 납니다. 뭐 난리 납니다. 음. 근데 어느 정도 하루 난리 날 수는 있지. 네. 뭐 일주일 난리 날 수도 있겠으나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네 보니까. 그러네요. 후티가 같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또 유럽으로 가는 거 아시아로 가는 거 차이가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다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후티한테 지고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중국도 후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후티가 천하무적이 돼야 되는데 네. 아이 거기에 어떻게 베팅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네.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호르무즈 한평생 아우씨 네. 김상우 기자님. 이렇게 알면서 굳이 왜 가려고 잠깐 쉬러 가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보기엔. 야, 잘 배웠습니다. 네. 어우, 지금 반응 좋네. 예. 댓글창에서도. 박정호님 1,100원. 야, 박정호님한테 감사합니다. 김상우 기자 친구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상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